내후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 중 72개 사업을 4년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 물량이 크게 증가하자 강원도는 신규 주택 건설을 억제하고 입주자를 확대하는 등 미분양 주택 대책을 추진합니다.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강원도 5곳의 4년제 대학이 입학 정원을 1,000명가량 줄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선 7기 춘천시 행복한 시민정부준비위원회가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갖고 직접 민주주의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과 마을 창작소 설치, 농민회의소 설치, 도시숲 조성 확대 등의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후년인 2020년부터 강원도 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 중 72개 사업을 4년 동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부터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중고교 신입생이 대상입니다. 한 해 68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18개 시군과 교육청이 반반씩 분담합니다. 초등학교 영어 수학 교육도 강화됩니다. 영어 수업은 의사소통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40여 명의 원어민 교사를 늘립니다. 이제 초등학교 단계부터 우리가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은 이제 영포자,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은 수포자라고 하죠. 그래서 영포자, 수포자란 말이 강원도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학교 인력 채용과 환경위생, 시설 보수 업무를 지원합니다. 위기 학생들을 위해 학생 지원센터도 설치합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에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증가하는 학교 폭력 업무를 지원합니다. 민선 2기 때 부진했던 사업들은 폐기되거나 일부 수정됐습니다. 동계 해양레포츠 고등학교와 기업도시 맞춤형 특성화 고교 설립은 없어졌습니다. 수리과학 체험관은 체험센터로 축소됩니다. 2019년까지 춘천에 세우기로 했던 시설입니다. 대신 2021년까지 5개 권역에 확대 설치됩니다. 좀 더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분산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강원도 교육청은 모두 72개 공약을 추진합니다. 4년 동안 1조 8,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초학력을 위한 교류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공약 평가단을 구성해 해마다 공약 실천도를 평가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아파트 등 강원도 내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신규 주택 건설을 억제하고 입주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 7월 기준 도내 미분양 공동주택 물량은 4,900여 채입니다. 최근 4년간 평균 2,800채와 비교하면 7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강원도는 미분양 물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경우 주택 경기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량 억제를 좀 들어가야 되겠다. 시장 추이도 보고 그리고 정부 대책에서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억제가 된다면은 물량 수요가 급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춘천 속초 간 고속화철도 건설 계획, 동계올림픽 교통망 확충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도내 주택 건설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4년 11,000건이었지만 2015년 18,000건, 2016년 28,000건, 지난해 29,00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정부와 도내 각 시군을 상대로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에는 도내 주택 입주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는 자연 녹지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제한하고 아파트 분양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 건설을 억제토록 요구했습니다. 또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입주자 확대 정책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외래 해충으로 추정되는 파밤나방 유충들이 크게 늘어 출하를 앞둔 농작물에 피해가 큽니다. 기존 농약으로는 방제가 쉽지 않아 농민들의 근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해발 500m 고원에 위치한 배추밭. 심겨진 배춧잎마다 수백에서 수천 개 구멍이 뚫려 마치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합니다. 파밤나방 유충이 잎 사이사이에 숨어 배추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7만 제곱미터 규모 밭에 심어놓은 배추의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배추 출하를 앞뒀던 농민은 닷새마다 한 번 6에서 7종류의 배추 해충제를 섞어 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하소연합니다. 물건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허무하잖아요. 물건이 이러니까. 이게 뭐 약을 게을리하거나 뭐 소독을 게을리하거나 이랬으면은. 추석을 앞두고 내다 팔려던 배추와 무, 팥 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구입을 해서 진짜 일주일에 3번, 4번 살포를 해서 어렵게 이 벌레를 잡았어요. 일주일에 뭐 비용이 보통 700에서 800. 파밤나방은 고온에 번식력이 강한 외래 해충으로 수년 전부터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계속된 무더위에 파밤나방 유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알대성 벌레라고 해요. 좀 따뜻한 데서 사는 놈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잘 자라고 발육 기간도 짧아지고 해서. 폭염과 가뭄, 화상병 바이러스에다 이번엔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농민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혁신도시에 이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지자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어디로 옮길지 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불을 붙이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실제 이전 대상 기관을 분류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벌써부터 각 기관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 검토 대상 기업은 116곳, 직원 수는 6만 명에 이릅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관심과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유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기본 개념과 맞는 기관들을 우리가 잘 선정을 해서 이 기관들이 원주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과 연관이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이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조성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통해서 사회적이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또다시 그냥 일괄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 이전 기관과 대상 지역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직원들의 반발,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과열 등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민선 7기 춘천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가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활동했던 준비위원회는 5개 위원회와 6개 분과별로 정리한 43개 핵심 과제와 86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 마을 창작소와 농민회의소 설치, 도시숲 조성 확대 등의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 오는 14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평화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특위 구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합니다.
또 춘천 레고랜드,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 연구소와 폐광 지역 등도 현지 시찰합니다. 2018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강원도 5개 4년제 대학이 입학 정원을 1,000명가량 줄여야 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2018학년도 4년제 대학별 입학 정원 기준에 맞춰 감축 권고 인원을 추정해본 결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상지대학교가 30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역량 강화 대학에 속한 가톨릭 관동대 223명, 경동대 195명, 연세대 원주 캠퍼스 159명, 한라대 94명 등 975명이었습니다. 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지인이 춘천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 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입니다. 화천군이 정부의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공모 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의 증축과 창업 교육장 설치 등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